감독관이 문제 다 있는 점 정확하게 체크하라고 해요. 하실 일은 이번에 무엇을 제낄지 또는 맨 마지막에 붙일 그걸 정하는 거예요. 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예두 전임교수 손해평가사 홍세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에 2023년도 9회 시험 결과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이제 문자와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객관적인 채점 통계 자료를 내놨죠. 그걸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하고 우리가 이번 채점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시사점이 있었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8회 시험에 비해서 9회 시험으로 이렇게 됐죠. 응시자도 늘었고요. 시험 대상도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률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저 합격률은 오리지널 채점 결과 합격률이 아니고 부분 점수와 다 맞게 해준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률은 제 뇌피셜로는 저거의 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채점 결과 보시죠. 지금 보면 얘가 1과목, 2과목, 제 교자로는 돼지, 소인데 응시자 수 똑같죠? 그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 평균 점수가 놀랍지 않나요? 잘 보세요. 1과목이 43.75, 2과목이 29.36입니다. 뭔가 느낌 쎄하지 않나요? 그리고 꽈락률도 무려 42%인데 여기 꽈락률 67.88, 거의 70%에 육박해요. 저거는요, 여러분,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문제 6번의 결과물입니다. 문제 6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제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문제 6번은 제가 가장 역대로 잘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 건드리면 시간을 다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6번이라고 그랬죠. 문제 1, 2, 3, 4, 5가 단답형 서술형 가로놓기입니다. 그리고 문제 6번이 평년 착과량에서 15점짜리였어요. 근데 제가 풀어보니까 문제 6번만 푸는데 알고 답안을 정리하는데 무려 2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1번부터 6번 꼴랑 6개 풀었는데 시간이 40분, 50분 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어마무시한 14문제, 이 과목 손도 안 댔는데 14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심지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딱 봅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이 과목 꽈랑률이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풀어봐도 이 과목 어려운 게 없었어요. 평이했거든요.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 과목 꽈락이 더 높아. 무슨 뜻일까요? 얘 1과목 문제 6번 건드렸다가 이 과목 손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공식적인 답변이 문제 6번은 다 맞겠답니다. 심지어 안 풀었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만약에 그걸 안 맞게 했다면 합격생은 1300명은 커녕 진짜 냉정하게 400명도 안 나왔습니다. 전 느낌을 다 알아요. 저 문제 6번 다 봤죠. 상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제 수강생들 어떡하지? 이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한데? 왜? 잘하시는 분들은 건드렸을 거거든요. 차라리 안 건드리면 좋은데. 아니면 맨 마지막에 불러 제가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었어요. 제발! 제끼거나 제발 맨 마지막에 부거나 진짜 누차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제 좀 더 계속 보실게요. 이거. 올려줘도 이거 다 올려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안 올려줬다면 꽈락률은 여긴 거의 얘는 거의 보세요. 올려준 게 67.88%예요. 만약에 뒤에 또 있거든요. 문제 16번도 심지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꽈락률이 80%, 90%까지 가요. 다 뭔가 세야죠. 그럼 만약에 꽈락률이 80% 볼게요. 오리지널을 보면 여기 1750명, 1800 볼까요? 20%만 합격했다. 360명. 제 말이 맞죠. 이 인원에 3,400명밖에 많아요. 느낌 오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료 자체가 주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했고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단순한 통계자로 보세요. 읽어주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보세요. 자, 연령대 볼게요. 좀 이따 보고. 자,
여기죠. 압도적으로 우리 40대 압도적이죠. 오, 근데 여러분 60대가 40대보다 훨씬 더 많아요. 2배가 넘죠. 우리 60 산업 저희 나라의 핵심 중추들이시죠, 이분들. 자, 그러면 이분들 다 4, 5, 60대가 나머지 보이시나요? 여기 채 5%가 안 됩니다. 95대 5예요. 그리고 압도적인 우리 중추분,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은퇴를 여긴 좀 더 남았죠.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합격자 성별 현황, 지금 여성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절대자 수는 의미 없죠. 비율이죠. 똑같이 올려줬을 테니까 점수를 21%. 처음에는 10%도 안 됐더랬습니다. 점점 올라가 있고, 참고로 저희 세종예대에서는 여성 수강생 비율이 현재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참 특이해요. 참고 삼아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번에 보시고요. 요 관계 기간은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저의 그 특정해서 못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 자료를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확실하게 아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표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참조로 한 방식으로 하고, 여기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도 우리 PD님이 연결 링크 걸어드릴까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를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자, 문제 6번. 평년 착과량 문제였죠? 15점 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모두. 심지어 안 풀었어도 얼마나 꽈락이 많았고 갑갑했으면 그랬을까요? 1과목이 문제가 아니라요. 얘를 풀다가 시간을 다 날렸기 때문에 2과목 꽈락률이 60.88%.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과목 꽈락률 60.88% 올려줘도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안 올려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 여기 보시는 이거. 여기 보시나요? 9번 16에 심지어 부분 점수까지 주었고요. 뭐예요? 이번 답안지 받은 뭐라고 해서 엄연히 딱 써 있어요. 부분 점수 없으면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줬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시험 준비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요 해당 문제 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심지어 얘는요, 전혀 오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쾌하게 잘 나왔어요. 채점 정확하게 했고요. 문제가 없는데 꽈락률이 아까 몇 퍼센트? 진짜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오네. 여기 무려 68%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다간 진짜 이번에 못 뽑겠는데 라는 절박한 심정 하에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적용하지 않고 풀어도 정답 처리. 틀리면 틀린 거죠.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여기 여러분 참고로 업무방어서 제가 다 참고해가면서 보세요. 이제 갑니다. 우리는 지금 저랑 이제 지금부터는 합격하신 분들은 볼 필요 없어. 합격했는데 뭐하러 봐요.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게요. 여기. 자, 문제 9번, 문제 6번이죠? 문제 6번 딱 보세요. 15점 배점입니다. 이거 다 줬대요. 그리고 무려 배점 잘 보세요. 배점 어떻게 줬나? 딱 똑같이 5점씩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모르고 문제 이 물음이 물음 3을 풀 수 있으면 좋았는데 평년 착과량이 틀리면 밑에 쭉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죠? 착과감소 보험금 얘 틀리면 얘 틀리죠? 얘 없으면 차액법률, 환급법률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여기는 보니까 제가 정답률 강의할 때 뭐라고 했더라? 5%? 아니 5%도 안 나왔을 겁니다. 1%도 나올까 말까 진짜로. 문제는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값버렸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뭐예요? 이런 거 답안지 받고 쭉 볼 때 무엇을 맨 나중에 풀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년 시험 보실 때 감독관이 시험 파손 여부, 그다음에 문제 다 있는 점 정확하게 체크하라고 해요. 그거 체크하는데 무슨 몇 분 걸려요? 30초 내로 봐야죠. 그러고 나서 하실 일은 그 5분 동안 뭘 한다? 보시면서 이번에 무엇을 제낄지 또는 맨 마지막에 풀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제끼는 순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와요. 하나 제꼈잖아요. 나머지 편하게 풀고 맨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이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리고 이 문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업무방법서 있죠? 여러분 업무방법서 얘기했죠? 얘가 몇 페이지냐면 111쪽입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뭐였어요? 이거 2021년도 저가와 착가량부터는 상하한 검토인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2021년도 자료 있죠? 여기 와보실게요. 어때요? 2021년도니까 여기서부터 평년 착가량 구할 때 저가와 착가량에서 상하한 검토 있었어요. 답안지 보실까요? 저게 숨은 거 이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맞게 해줬대요. 뭐 하는 짓이죠,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오류가 없었어요. 다만, 정말 좋은 문제였던 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출제 자료를 볼게요. 이렇게. 계약자의 재배 방식은 밀식 재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재배 방식을 자료를 줬어요. 그럼 저게 뭐냐면 출제자 의도는 저게 사과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야 라고 준 건데 기준이란 말을 안 썼다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업무방법서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기준 표준 수확량을 쓸 때는 사과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재배 방식과 상관없이 이걸 갖다 써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기준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 저는 이걸 다 맞게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자체. 저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보세요. 역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잘 만들었다. 저도 문제 풀면서 감탄했습니다. 진짜 기똥차게 만들었다. 그런데 다 맞게 해줬대. 제가 뭐 해석할 여지가 없네요. 합격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자, 계속합니다. 요거는요, 제 기초문제 풀이 참조하시면 정말 문제 6번 가고 제가 한 30분도 더 한 것 같아요. 한 문제 갖고. 됐죠? 넘어가고요. 자, 다시 오셔서 이제 문제 9번 가볼까요? 해가림설이죠?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문제 9번이죠. 8회 문제 9번도 해가림설. 해가림설의 보험 가입 금액 문제였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8회 문제 9번도 해가림설 보험 가입 금액 문제였다니까요? 그런데 감가상각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재배 면적 썼어요. 여기다가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제조도할 가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보시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고 제곱미터당 제조도할 가액 이거 외웠냐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이건 아마 손해사상사가 들어. 이거는 건축사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외우라고 하면 이게 건축사 시험이지 손해평가사 시험이냐고요. 그래서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그나마 6,000원으로 딱 떨어진 거 줬어. 진짜 그 와중에 요만한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결론은 여기 9번에서 부분 점수를 줬대요.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줬냐면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풀이 갑니다. 부분 점수를 줘야 되니까 여기죠. 이게 풀이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다 맞췄어야 돼요. 여기 다 당연히 이거 다 맞았어야죠. 여기서 얘까지는 맞아야 됩니다. 얘는 다. 그리고 나서 해제해도 너무한 이걸 틀렸다. 그건 답이 틀렸겠죠. 상관없이 이렇게 쓴 대로 얘를 모르고 엉뚱한 금액을 넣어서 풀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맞게 해주겠다. 자, 시사점. 중요한 시사점이죠. 자, 그러면 내년에도 누군가는 어떤 출제자가 누가 들어올지 뭐 보험회사 임원이 들어올 수 있고 손해사정사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이런 비슷한 문제 해가림설 아니더라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할 짓은 뭐죠? 답안지에 부분 점수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모르겠다, 얘라 모르겠다, 답안 안 쓴다 그러면 뭐예요? 부분 점수마저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에도 하면서 부분 점수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주는 거네. 그럼 어떻게 된다? 알면 아는 데까지 쓰시고 모르는 모르더라도 내가 이거 숫자 안 외웠는데 그렇다고 공난으로 그러지 마시고 지금처럼 당연히 몰랐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략 아무거나 때려 넣어서 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란 말은 지우고 좀 예쁘게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얘는 그래도 썼어야 돼. 얘는 맞아야죠. 얘는 맞고 얘를 몰랐을 테니까 얘를 틀린 부분은 맞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부분 점수. 부분 점수 주겠다는 거. 물론 저 배점을 다 주진 않죠. 배점이 컸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문제 9번이면 와, 잘 보세요. 이게 15점이야. 근데 7.8점. 여러분, 아까 우리 5.5점 푸는데 15점 푸는데 20분 넘게 걸렸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데 한 문제당 1분씩밖에 안 걸려요. 보세요. 답안 박사. 1분이나 걸릴까요? 1분, 1분. 이거 뭐 1도 아니잖아요. 뭐 경영 강가를 경관을 제가 수도 없이 떠들어 드렸고, 저 암기한 사람들 1도 아닌데 이거 작성하는데 1분도 안 걸리죠. 40초? 두 개 합해서 1분? 근데 얘는 몰라. 자, 시사점. 저런 식으로 또 나온다. 무조건 어떤 아무 숫자 써다. 뭐 쓰더라도 6,000원인지 모르겠다. 6,350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6,000원, 7,000원 딱 떨어지게 쓰자. 그래서 부분 점수를 줬다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 했지만 당사자들은 아실 거예요. 어? 다 틀렸을 거라고요. 근데 내가 점수를 받았어. 그럼 그게 부분 점수 받으신 거야. 됐죠? 자, 우리의 대응책은 뭐다? 내년에 또 이런 짓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부분 점수를 주었으므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틀렸으면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예측한 인원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고루 똑같이 가는 게 지금 이 방법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 16번. 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업무방어서 펴놓으시고요. 적용하지 않고 풀어도. 자, 이 문제는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관계기관 했고 참조했습니다. 네. 이걸로 해서 뭐 누가 그런 예를 타더라. 그런 정말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약간의 저희 뇌피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피셜 아닌 공피셜이에요. 공피셜 아닌 뇌피셜. 됐습니다. 보실게요. 문제 16번 갈게요. 가축이에요. 가축 재범이었고, 그죠? 축종은 보니까 물음일과 다르죠? 자, 물음이에서 손대. 그 중에서 한우, 수컷입니다. 소, 한우, 유구, 젖소, 종모가 있었죠. 그 중에 한우, 그 중에 수컷입니다. 그렇죠? 보험의 목적. 해고 나왔는데 그 사고 원인을 보니까 긴급 도축입니다. 경추골절의 부상으로 긴급 도축이 되었고, 긴급 도축의 보험금은요, 손해액은요,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과 보상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겁니다. 문제는 이용물 처분액이 있었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여기 이용물 처분액을 자료를 줬습니다. 여기입니다. 포인트가. 자료를 이렇게 주었는데 여기죠. 문제 눈꽃만큼 오류 없어요. 이용물 처분액 주고 80만 원 그래 놓고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 금액이라고 확실하게 줬어. 오해의 소지도 없게. 교재 가십니다. 교재에 가시면 여기죠. 여러분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 554쪽. 여기 보시죠. 좀 더 키워볼게요. 여기만. 오케이. 여기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이고,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 지급 금액, 이게 80만 원 줬잖아요. 80만 원. 그러면 당연히 이용물 처분액은요, 얘에다가 75% 곱해야지. 맞아요. 조금도 의미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 보실까요? 이용물 처분액 80만 원, 도축장 발행 정산 지급 금액. 교재 갑니다. 지육장 지급 금액, 얘가 80만 원 곱하기 75% 해주고 프리로 가시면 당연히 짜자잔 갑니다. 여기 이용물 처분액은 여기죠. 도축장의 정산자료 지급 금액에다가 75% 곱한 이게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거 계산하자 그냥 80만 원 해도 맞게 해주겠다. 뭐 하는 짓이죠? 얼마나 급했으면. 고육지책. 이거 뭐 과락률, 이렇게까지도 과락률 몇 퍼센트? 그러니까 68.77%인가요? 이 짓을 다 했는데, 보세요. 여기가 2과목이네요. 여기는 1과목이고, 2과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지만이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짓을 해서도 2과목 과락률이 무려 67.88. 느낌 오시나요? 저 짓을 다 해도 67.88.
1과목에 2과목이나 저짓을 다 해도 꽈락률이 42. 저건 이해가 가요. 결과값.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7.88. 즉 뭐예요? 하나만 맡겨졌는데도 67.88.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풀었다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2과목 문제 보세요. 1과목이 훨씬 더 어려웠고 2과목은 그렇게 뭐 시쳇말로 엿먹이는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꽈락률이 더 높아. 얘 때문에 못 풀었다. 손도 못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결론 갈게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자, 6번을 보고 시사점보다 손 올리고 문제 확인한 다음에 제낄 문제 또는 맨 마지막에 푼 문제 선정해라. 그게 시사점. 얘가 주는 시사점은요, 부분 점수가 있으므로 일부분을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 짧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쓰고 나머지 숫자 뭐라도 때려 넣어라. 그다음 세 번째 시사점. 이거는 정말 어려워서 개판 치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잘 보세요. 제가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틀려도 맞게 해줌. 웃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얼버무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기에 80만 원이 포함된 거냐 아닌 거냐 혼동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상담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맞게 했어요. 틀려도 맞게 해줬다. 그래도 꽈락률이 68.77%다. 자, 시사점 다 끝났죠? 그래서 내년 시험 준비하실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있죠. 꼭 기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문제 6번 같은 경우 해마다 나옵니다. 정말 그 싸움이에요. 그게 나오면 제발 먼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맨 마지막에 풀고 제끼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